네, 지난주 대단했던 북극 한파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주 초까지는 여전히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혹한의 건조한 날씨까지 겹쳐 화재 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당분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에서 2000년 이후 최장기간 한파 경보가 유지됐던 이번 강추위. 끝이 보이지 않던 북극 한파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수온주가 낮아 매우 춥습니다. 한파특보 지역이 줄고 단계도 약화된 가운데 아직도 경기와 영서, 충북 등의 경보가, 서울과 충남, 전북 등에는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록에 남을 한파를 만든 북쪽 찬바람은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북극서 밀려온 한기가 제때 빠져나가지를 못해 심한 한파가 만들어졌는데 한반도에 쌓인 냉기가 여전히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 강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아침 수온주는 서울 영하 12도, 철원은 영하 20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영하 10도 이하인 추위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수도 간 동파, 농작물 냉해 등 피해가 급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중반부터는 길고 길었던 한파가 풀리겠지만 주 후반에 다시 한번 북쪽 동장군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어 전국이 메말라 있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크고 작은 화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충남과 호남 등 서해안 곳곳으로는 찬바람이 만들어낸 눈이 내리겠지만 그 밖의 전국은 건조한 바람만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천장에서 스프링클러 동파로 물이 새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 9번 출구 천장에서 물이 샜다가 20분 만에 수습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추운 날씨로 스프링클러 배선이 동파해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한파에 대기까지 건조해 전국 곳곳이 화재와 동파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불이 났다 하면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쉬워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일상 속 화재와 동파 예방법을 박효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 참사에 이어 주말에도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나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가 하면 포항 아파트 화재로 9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를 받는 등 아슬아슬한 화재 사고가 계속됐습니다. 이번 주도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에 건조한 날씨까지 겹쳐 그야말로 불조심 주간이 될 전망입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5년간 화재 사고를 분석한 결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절반을 차지했다며 일상 속 화재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콘센트를 문어발로 사용하지 말고 콘센트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전기장판이나 난로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꺼두고 가스시설의 밸브와 보일러는 한 번씩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이나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방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비상구를 확보해야 합니다. 비상구를 확보하는 문제가 가장 큰 거거든요. 지상이나 이제 대피층이면 이제 옥상층. 결국은 종사원이나 시설주들이 해야 되거든요. 혹한의 수도관 동파 사고도 늘고 있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는 물을 조금씩 흘려받아 사용하고 수도 계량기는 단열재로 감싸 보호합니다. 다만 계량기가 얼었다고 해서 직접 가스버너나 토치를 사용하다간 자칫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삼가야 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 현장 3차 감식 후 현장 브리핑에서 화재 당시 세종병원에 설치된 비상용 발전기를 가동한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인공호흡기와 엘리베이터가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되면서 희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재 때 1층에서 발생한 다량의 유독성 연기가 병원 옆 요양병원 사이 연결 통로와 엘리베이터 틈새 등 4곳을 통해 병원 위층으로 확산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병원 건물 안 불법 증축이 연기 확산 경로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수사 중입니다.
네,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 불이 시작된 1층 응급실 천장은 지난해 제천 화재 당시 주차장 천장과 닮은 꼴로 드러났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질식해 숨졌는데 수사본부는 천장 안의 스티로폼이 유독가스를 다량 발생시켰다고 봤습니다.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밀양 세종병원 참사. 사망자의 대부분이 유독가스로 인해 질식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났습니다. 병원 곳곳이 불쏘시개가 될 만한 건축자재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불이 시작됐던 1층 응급실 천장은 불과 한 달 전 29명이나 목숨을 잃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주차장 천장과 구조가 닮은 꼴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같았습니다. 연소 확대 요인 중에 하나는 그 내부에 단열재 스티로폼이 있습니다. 그게 이 초기에 연기라든가 이걸 발생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 중에 하나라고. 석고보드 천장 위에 전기 배선이 있고 그 위에 난연재를 붙인 스티로폼 등이 층을 이루고 있는 구조였는데 스티로폼이 연소하면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켰다는 겁니다. 병원의 외벽 또한 제천 화재 때 화재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됐던 드라이비트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수사본부는 이번 화재에서는 드라이비트 소재가 화재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종 밀양병원처럼 중소형 병원도 건물이 유독가스를 자체 배출할 수 있도록 배연시설이나 재연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네, 한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38명 가운데 7명의 발인이 어제 처음으로 엄수됐습니다. 일부 유가족들은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 애를 먹었는데 오늘 모든 희생자의 빈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빈소에서 영정사진을 든 손자 뒤로 힘없이 고개를 숙인 유가족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유가족들은 관이 운구차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터져나오는 슬픔을 애써 삼키며 비통함 속에 지켜봤습니다. 밀양 참사 당일 퇴원할 계획을 세워뒀던 고 박이선 씨의 유가족들입니다. 박 씨는 폐가 좋지 않아 3주가량 입원해 있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고 현수금 씨의 발인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현 씨의 아들도 화장까지 마치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참아왔던 눈물을 끝내 쏟아냈습니다. 밀양 세종병원 참사 이후 첫 희생자 발인으로 밀양 농협 장례식장에서 2명의 희생자 발인이 있었고 나머지 5명의 발인도 밀양을 포함해 김해와 창녕군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빈소가 마련되지 않아 애를 먹었던 유가족들도 이제는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빈소 마련 없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1명의 희생자를 제외하면 빈소가 부족해 전전긍긍했던 나머지 희생자의 빈소는 오늘까지 모두 마련됩니다. 오늘 5가족, 내일 6가족. 이렇게 하면 37가족은 빈소 설치가 내일까지 완료가 됩니다. 밀양시는 희생자 전원에 대한 장례가 마무리될 때까지 차질 없이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합동 분향소에는 5천여 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